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들. 저는 안보라 국어학원에서요. 9년차 중일 팀장을 맡고 있는 저는 오영미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진소, 이제 몸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발걸음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어머니들 아마 작년 10월 달쯤에 제가 여기에서 우리 초육 어린이들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공부해야 될지, 또 어떻게 중학교 생활을 잘 적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어머니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교복을 입고 이제 적응해 내신을 준비할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4년 만에 이제 부활하는 중학교 1학년 내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도 많은 이제 걱정도 하실 거고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준비해 줘야 될까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아마 어머니들께서 걱정도 하시는 마음과 함께 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7학년 같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신을 잘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요. 일단은 저도 항상 이제 어머니들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내신 공부도 하고 좀 좋은 결과도 얻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엄마의 이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어머니들 이제 부활하는 이 내신에서는요. 아마 아이의 터울이 둘째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면은 5살 정도 터울이 는 아마 첫째 때 내신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4년 만에 부활하는 내신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걸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준비해 줄까 했을 때 가장 어머니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어 공부와 또 내신은 서로 좀 다르다는 거, 결이 달라요. 그래서 내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한테 내신에 대해서 먼저 이런 개념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신은 국어 수업은 말 그대로 가랑비에 옷자 뜻이 아이가 꾸준하게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아이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거리 레이스예요. 자, 반면에요. 내신이라는 친구는요. 자, 저 1학년 같은 경우 이제 5주, 2, 3학년 같은 경우 4주에 걸쳐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해진 범위들요. 꼼꼼하고 깊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하는 아이는 단거 경주고요. 어머니가 대신 띄워줄 수도 없고 어머니께서 이거 조금 힘드니까 이렇게 돌아가 보자 하고 할 그럴 소위 말하면 시간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좋게 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지금 내신을 들어가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초등 국어와 중등 국어는 달라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거의 대부분 이제 독서 논술학원을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독서 논술학원에서 이제 친구들이 주로 하는 수업이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써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잘 쓰고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 중에서는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글 잘 쓴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조금 다른 거예요. 중학교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의 의도가 뭘까? 선생님은 어떤 의도로 이걸 출제했을까? 그리고 그러면 의도를 파악했어. 그러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중학교에서 원하는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요. 조건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학부모님께서 이제 국어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는데 국어는 뭐 제가 하지요 하면서 어머니께서 실제로 이제 내신 때 아이 국어를 딱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문법 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표준 발음법을 하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아이한테 엄마 형태소가 뭐야? 이런 거지. 엄마 실질적 의미가 무슨 뜻이야? 어미는 말 그대로 어머니께서 국어 공부 가르쳐서 책 피셨다가 용어 설명하시다가 어머니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신 지 오래 되셨으니까 답지도 보면서 이렇게 해줬는데도 그래 이거 알겠어? 겨우겨우 이제 아이한테 개념을 설명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이제 문제 풀 때는 단답시나 쉬운 문제는 푸는데 고난이도 문제, 적용하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엄마 나 하나도 모르겠어 다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학원에 보내셨다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중학교 1학년 아마 이번에 내신이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들어가는 범위가 품사예요, 어머니들. 근데 품사가 2학기 교과서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1학기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머니들 우리 국어의 품사 몇 품사인가요?
네. 어머니 얼음이죠. 그러면은 우리 1학년 친구들은 품사 딱 배우면 딱 말해. 팔품사. 자, 그러면은 애들이 우와 이래요. 정말 팔품사가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국어는 구품사예요. 아이들은 영문법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팔품사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힘듦이 시작돼요. 왜? 왜 영어의 형용사와 국어의 관용사는 헷갈려요부터 시작해서 수사는 관사 아니에요부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그런 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머니들께서 이제 항상 이제 저도 상담을 해보면은 중학교 1학년 건데 자, 이 품사를 제가 예로 드리는 거는요. 이 중학교 1학년 때 품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학교 1학년 내신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품사 그대로 나오고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언어 매체까지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연결성 안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품사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이들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걱정하시는 어머니들은 이제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품사를 외워야 되거든요. 기본 암기가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암기력이 유독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품사를 외우고 나면은 계속 헷갈려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이 아이한테 맞는 솔루션을 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중등 과정 안에서 아이가 정확한 개념, 정확한 용어, 그리고 조건을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깜냥들을 말 그대로 중등 국어 안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어머니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여기는 대치동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선택적으로 이제 시행이 돼요.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전면 시행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자유학년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게 되면 내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송파만 가도요. 내신을 보는 학교보다요. 안 보는 학교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럼 대치동은요? 어머니들 거의 다 합니다. 1학기에 이미 시행을 한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만 보더라도 중간 기말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내신을 하는 대부분의 학교는 거의 내신을 실시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대치동 예선 1학년 내신도 선택이 아닌 그만큼 필수 비중 있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그래 내신을 이렇게 실시를 한다. 근데 학교별 선생님별 실제 경향이라는 거 뭘까? 자, 기출문제 잘 풀고 학교 교과서가 있으니까 학교별로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 사다가 문제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안보라고 9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2018년, 2019년에 여기에서 실제로 내신을 했거든요. 2학기 때 내신을 2019년도에 한 학교가 있어요. 두 학교. 그걸 제가 담당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학교가 2학기 기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2학기 기말을 보는 대부분의 학교나 2학기 내신을 보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게 1학기 진도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학기 기말을 했는데 한 학교가 1학기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2단원의 요약하기, 3단원의 품사. 벌써 대단원 2개예요, 어머니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말이잖아. 그 다음에 2학기 교과서에 2단원이 문학이에요. 3단원이 어휘의 체계예요. 4단원이 토의학이에요. 5개 단원을 시험 범위로 했어요. 1학년입니다. 첫 시험.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아이는 품사도 헷갈려, 어휘도 헷갈려. 그 상태에서 서술형은 없었지만 문제 개수가 30문제였어요. 45분 동안에. 아이들은 문제 못 푼 아이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때 다 끝까지. 그런데 그 학교 국어 평균이 60점대 나왔어요. 1학년이었는데. 그만큼 1학기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요, 그렇게 학교별 특색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도 그렇지만 이제 1학년은 1학기 걸 봤기 때문에 올 이제 따끈따끈하게 2학년 1학기 내신 같은 경우에도요, 중간고사 국어 범위가 교과서 1단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들. 일단은 하나만 4주 동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김유정의 동백꽃을 딱 보면서 선생님이 야, 김유정 중요하지 않니? 그러면서 김유정의 본범을 똑같이 실었어요. 본문 다 보고 어휘 다 보고 내용 다 보고. 그리고 선택학습에 시조 한 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야, 시조가 이렇게 중요해. 3년 동안 너 시조 이거 한 번 배워. 그래서 선생님이 5호가의 전문을 실으시고요. 시조 이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교재 외에서 나온 게 절반입니다. 50%. 혼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려면은 어머니가 다 챙기셔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는 아직 그거를 소화할 깜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학교 중에서 S여중 이제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S여중 아까는 제가 김유정의 동백꽃을 2학년 이렇게 냈어야 했잖아요. S여중 같으면요. 학교 스택이 뭐냐면은 작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작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 자, 김유정 하면은 김유정이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쓴 소설이 무엇이고 언제 죽었는지. 자, 윤동주 같으면요. 윤동주 어디서 태어났고 저서가 무엇이고 아명이 무엇이었는지, 자,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선지에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춰야 되는 정확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학교별로 이제 특색이 있고요. 선생님들별로도 또 특색이 있으세요. 자, 한 선생님이 이제 사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문제들의 출제 경향이 이제 이제 꾸준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휘 문제가 이 선생님은 꼭 내신다. 또는 학습지가 나가면 이 선생님은 학습지 문제를 꼭 내시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생님별 이제 출제 경향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 문제라고 해서 교과서 안에 있는 예문인가 보다가 아니라요. 실제로 저도 중학교 1학년 내신을 했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제가 맡았던 D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예문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선생님이 말 그대로 새로 만든 예문. 그리고 선생님이 젊으시면요. 전 그때 대중가요의 모든 가요를 전부 다 알게 됐어요. 선생님 갖다 넣으세요. BTS 가요 전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이 놓고 여기 품사. 자, 여기에 놓고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생님들 성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가면은 너희 선생님 누구셔? 어머, 이런 학습지 주셨어? 선생님 이거 작년에도 했잖아. 이렇게 있단다. 그러면서 바로 이 출제 경향.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은 효과적이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머니 세 번째 중1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중2, 중3이면 이 말씀 안 드려요. 중1은요, 공부 습관이요,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해요. 자, 5주 동안의 내신을 하면서요, 아이들은 분명 어머니 1, 2주 차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그럽니다.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 뭐 채점 정도 해주실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면 학원에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선생님과 의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요 1, 2주의 고비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4주, 5주차 되면은 성장하는 게 또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 습관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복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 습관을 이때부터 다지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와서 내신을 공부하는 이제 공부의 토대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경우가 서술형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학교도 서술형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글씨 얘기를 하면 남학생들 어머니들이 이제 한숨 푹 쓰세요. 자, 우리 아이 글씨가 선생님 어떡하죠? 엄마는 걱정한데 우리 애들은 뭐라 오는지 아세요? 시험 때는 잘 쓴대요. 자기 시험 때는 정말 글씨 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 내 자식이니까 일단 믿죠.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건가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정말 이 학교가 전교권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진짜 잘 보고 이해력도 좋고 국어도 되게 이해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딱 하나 오기 티가 있다면 정말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그래서 항상 말해요. 넌 글씨 때문에 마이너스다. 그래서 선생님 난 너의 글씨를 사랑으로 알아본다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전교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시험에 자기는 100점 맞았다고 저한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정오표가 나와요. 근데 서술형 두 문제가 다 틀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교무실로 갔어요. 선생님 왜 저 틀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한마디 하셨대요. 나 못 읽겠어. 무슨 글씨인지. 걔가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글씨를 노력하는데도 솔직히 잘 못 써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한번 자기가 체감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지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남학생들이나 이렇게 글씨 때문에 감점 요소 받는 친구들 실제로 많고요. 그게 시험 문제가 쉽거나 또는 선생님들께서 점수를 깎아야 된다 하면은 바로 이런 거에서 바로 감점 들어가거든요. 자, 두 번째는 자, 중학교에서도 서술형이 들어가면요. 어머니들 조건이 붙어요. 근데 그 조건은 어려운 고등부의 조건이 아니라 중3처럼 두 개, 세 개가 묶이진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음절로 써. 또는 단어별로 써라. 또는 한 문장으로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걸 쓰되 한 문장으로 쓰라고 나와요. 자, 어머니를 한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뭘로 끝나야 될까요? 네. 어머니들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뭐뭐 했다로 끝나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쳤던 꼼꼼한 여학생이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나중에 와서 저한테 정말 너무 속상하다 울었거든요. 왜냐면은 본인은 다 맞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정말 다 맞았어요. 객관식을. 근데 서술형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정오표가 왔는데 91점인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가. 다 맞았는데 핵심어도 썼고. 그래서 들고 또 교무실 갔겠죠? 그때 선생님이 이제 얘가 쓴 답안을 보여준 거예요. 뭐뭐했 다로 끝나야 되는데 뭐뭐했 음으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2점. 그리고 중학교는 맞춤법 틀리면 1점씩 깎입니다. 그래서 91점이 됐어요. 그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여학생. 자기 처음으로 국어 100점 받았다고 저한테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랬는데 그런 실수. 그럼 우리 학교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정말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자, 어머니들 이제 공부 습관에서 우리 아직 초등학교 7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이요. 서술형이 아니고 객관식이 나왔을 때 답을 2개 고르라고 해요. 또는 모두 고르시오가 나와요. 자, 답 2개 고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뭔지 알아? 하나 맞았는데 반점 안 주시나요? 예, 안 줍니다. 반점 안 주고요. 자, 요렇게 자기가 감점을 받고 나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제 생각들을 아이들이 체감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문제를 답을 2개 고르시오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0문제, 25문제에서 제가 본 학교 중에 제일 많이 나오고 10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그랬어요. 원래는 다 맞는 건데 하나씩만 맞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어머니들 그런 것들. 근데 어머니들이 이제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수도 실력이란 말씀을 이제 하게 되세요. 왜? 한 번, 2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면은 계속 그 아이한테는 그게 마이너스.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습관이 되면은 이 아이가 국어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요. 이렇게 초등학교와 다른 국어 공부 내용들 그리고 이제 내신들이 부활하지만 그래도 학교별 선생님별 출제 경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공부 습관도 잡아야 해요. 그런데 저희 학원이요. 아마 어머니들 광고도 안 하는데 저희 학원이 내신을 잘하는 소문을 듣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보라 학원은 어떻게 과연 내신을 할까 하고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안보라 학원에서는요. 일단은 저희 학원은요. 내신에 있어서의 모토가 일단은 시간 대비 효율성이에요. 자, 시간 대비 효율성이 뭘 말하나 하면요. 어머니 내신을 준비하면요. 국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수학, 과학, 기말고사들 더 많은 과목들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어만 한다면은 저희도 일주일에 4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주 1회 2시간 30분, 총 5주, 1학년은 5주를 진행하고요. 2, 3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4주를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전에 직보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2시간 30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30분 동안만 해도 될까요? 하고 아마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이 2시간 30분은요, 요 뒤에 이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렇다면 아마 2시간 30분이 가능할 거라고 아마 어머니들이 생각하지 않으실까 해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와서 정말 선생님들 역시 임팩트 있게 수업을 준비하시고요. 아이들 역시 여기에서 빈틈없이 이제 내신들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수업을 계획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안보라 학원의 내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희 안보라 학원은요, 이제 개원한 지 지금 11년 차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제 저희 학원은 10년 전부터요.
학교별 내신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반편성을 해서요. 그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그 학교에 대해서 10년지 안 그러면 5, 6년씩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땡땡 중학교 전문 강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의 기출들을요. 10년씩 10년씩 뭐 계속 가지고서 있거든요. 기출 그거요. 뭐 땡땡닷컴 하면은 전부 다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거기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학교 20년에 이 학교별 반편성을 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요, 역시 마찬가지요. 어떤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지, 또 정근 가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선생님이 수업을 오셨을 때는 어떤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지, 그리고 학습지를 쓰실 때는 어떤 학습지를 쓰시는지까지도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지 땡땡 중학교 전문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 반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학원은 한 강사의 개인기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안보라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협업을 통해서 수업을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어머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학원들에 따라서는 한 선생님이요, 여러 학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교과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얼마나 전문성 있고 얼마나 체계적일까요? 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교과서별 세미나를 진행해요. 그래서 내신 전부터 저희도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천재도 교과서다 하면은 천재도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기존의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리고 복태 역시요. 객관식 문제가 나지 않고요. 아이들이 복태만 공부해도요. 중요 내용들을 전부 다 씹어서 꼭꼭꼭 먹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복태나 이런 것들을 서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줘요. 그리고 그런 점검된, 검수된 정제된 복태를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전체 회의를 매주 진행하면서 진도나 특이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하는 경우, 또는 한 선생님 혼자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늦어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제2중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국어선생님이 중등부는 보통 2분에서 3분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그 반의 학습지는 같아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학교는요, 선생님에 따라 학습지가 달라요. 그리고 학습지가 다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앞반은 주시고요, 뒷반은 안 주세요. 그리고 시험 전주에 선생님이 너 이 학습지 줄게 그러고 갑자기 한 5장, 6장을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집 본 날이나 수업 마지막 차에 프린트 들고 온 애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이거 나온대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저희 학원은 그런 것들을 이미 이런 진도 또는 특이사항 등을 같이 공유해요. 그래서 제가 이중학교 수업을 했는데 학교 교과서는 참 놉니다. 근데 선생님이 의욕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중등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천노 교과서인데 교과서 외 지문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어디서 갖고 오셨냐면 천재 박에서도 갖고 오고 비상 김에서도 갖고 오셨죠. 한 학기에 모두 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 시험에 낼 거란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준비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전체 회의 시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럼 비상김 담당하는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출제 범위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같이 공유해서 아이들한테 최적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세 번째, 중1 내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수업 교재도 완벽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일까? 아까 어머니들한테 4년 만에 부활하는 내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해야겠죠. 근데 2학기 중간고사를 하는데 학교들 전부 다 1단원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들. 1학기 때 2학기 단원 나가는 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1단원부터 나가야 되는데 4단원부터 나가는 학교 있어요. 그럼 그 프린트 어떻게 할까요?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 진도지만 1학기 거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그때 복사해서 줘요? 아니죠, 어머니들. 저희는 이미 이 과정들을요, 미리 준비해서요,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아이들이 어떤 단원에 시험 단원이 들어가더라도 아이들한테 체계적이고 아이들한테 핵심이 이제 담겨져 있는 교재를 이제 아이들한테 수업할 수 있도록 이미 이 교재에 대한 수업 준비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 2번은요, 저희가 아이들과 수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한 강사가 개인기로 아이들한테 주는 수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안보라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장 효과적이고 아이들한테 알맹이만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은 그럼 수업 시간에는 뭐 해요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수업 시간은요, 2시간 30분 동안에요. 첫 주에는 아마 진도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복태와 과제에 대해서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내주실 거고요. 2주차부터는 복습 테스트,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점검과 이제 확인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5주차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는요, 1학년 친구들은요, 한 번에 많은 양을 훅 떠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1, 2주차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이제 적응하고 개념과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면서 가시기 때문에 1, 2주차에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4, 5주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속도감 있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자, 복습 테스트요. 첫 주에 오잖아요. 첫 복습 테스트 쓰면요, 아이들 못 써요, 어머니들. 그래서 아유, 선생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복태를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도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은 과제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풀었는데 오답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희는 2시간 30분 수업 안에 아이들의 뭐 제시를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여기서 숙제 이거 오답 고쳐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업 후에 아이와 이제 조율을 해서요, 그런 거에 대한 개별 점검 또는 개인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 30분은 정말 아이가 수업 시간에 와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를 확인해 가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복습 테스트 제시에 걸리는 거 어머니 당연해요. 저도 낼 때 제시 걸리라고 내요. 그리고 과제요. 당연히 1학년인데 어머니들 문제 못 읽는 경우도 있고 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과제 안에서 이제 있으면 안 되지만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채점을 이제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오답을 수정하는데 채점을 하는데 다 맞았다고 채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해요. 그러면 틀렸는데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저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요. 네. 참고로 저는 아이들한테 말해요. 첫 주차에 딱 2가지. 난 너희들이 잘하고 싶어서 온 거지 잘하는 아이들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잘하고 싶고 우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거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지, 그거를 창피해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어머니 아이의 실력하고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어머니의 그런 상황 공유하고 다시 풉니다. 처음부터. 자, 어머니가 1학년만 그럴 것 같죠? 3학년도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제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같은 경우에도 못하는 경우 있어요, 어머니, 당연히. 그러면은 저도 이야기해요. 어머니하고 말씀하면 어머니 이 정도까지 이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양을 줄여가면서도 하고, 또 아이가 너무 잘 따라오고 욕심 많으면은 추가 문제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는요, 진도와 복습 테스트 그리고 과제, 그리고 아마 어머니들한테 이 첫째 주차나 이 복태나 과제가 끝나고 나면은 풀침으로 우리 아이가 제시에 걸렸습니다. 또는 과제 점검을 하러 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들께서 해주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일정을 조율하셔서 꼭 그 시간에 보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은 보낼 수 있어지만 3주차, 4주차가 되면 국어만 부르지 않습니다. 영어도 부르고요. 수학도 부르고요. 자,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많잖아요. 그럼 더 많이 부르고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 아이는 뭐 이제 계속 앞에 학원이 안 끝나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아이가 1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1대1로 봐주는 거 하고요. 그냥 너 할 수 있어 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신을 다 준비하는데 우리 학교는 내신 안 하는데 그럼 우리 학교는 5주 동안 쉬나요? 라고 걱정하시죠? 아니죠. 쉬면 안 되죠, 어머니. 왜냐면은 국어는 감이기 때문에요. 바로 쉬면은 언어감이라는 건 떨어지고 아이들은 참 신기한 게 쉬면 또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내신을 안 들어가는 학생들도요,를 위해서 이제 비내신 특강을 진행해요. 그래서 5주 동안 1, 2학년에서의 필수 문법. 지금 아까 1학년 가장 중요한 거 품사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품사를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의 핵심 단어인 표준 발음 맞춤법, 그리고 단어의 짜임을 이제 미리 보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 왜냐하면 실제 중등과정 안에서요, 지금 현재 비문학에 대한 지문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요런 아이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정작 비문학이 중요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5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비문학 독해하는 연습들, 그리고 복태와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별도 자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도록 이제 비내신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머니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안보라학원의 내신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 대비 효율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어머니들 수업을 말씀드릴 때 저도 아이다 보니까 아이한테 제가 부끄럽지 않은 수업을 하는 게 제 모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데 엄마 수업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요, 수업만큼 중요한 게 관리예요, 어머니. 자, 왜 관리가 중요하냐. 실제로 이 관리라는 게 어머니를 봤을 때는 뭐를 하는 걸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일단은 먼저 재원생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기록을 공유해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정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매달 학생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생활 수업 태도는 어떤지, 과제는 어떻게 해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으시면 저도 내신 들어가기 전에 학생의 그런 기록들을 확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되게 성실하고 수업 태도도 좋아요.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는 거와 달리 성취 결과에서는 기대만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시험에 대한 긴장도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모르고서 가가지고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 그 아이는 더 긴장하거든요. 그럴 때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것까지도 되게 잘했어. 다음에 이것도 해보자. 하고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는 순간 우리 아이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중에서 암기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간략하겠어요. 정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는 말로 딱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선생님께서 기록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거 대비할 때 핵심어를 써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관리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내신은 때만 오고 자, 지금 정규 학생이 아닌데요 하고 걱정하시면 안 돼요, 언니들. 자, 신규 학생의 경우에는요, 첫 수업에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를 이제 살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수업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필기는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세요. 아이가 수업 시간 집중도, 태도, 그 다음에 필기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스크에서 해피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안 그러면 아이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뭐가 힘들었다고 하나요? 하면은요, 아이들 제일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저희 국어학원이잖아요. 선생님이 쉬지 않고 말을 너무 빨리 하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 알겠다. 그러면 저도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한 번 더 짚어주지요. 자, 해피콜을 진행해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제와 복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머니한테 상담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피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제가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우리 친구가 이렇게 잘 따라왔고요. 요런 부분들에서는 아직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복태, 과제, 네 어머니 제시 걸렸어요. 자 과제 다시 와야 될 것 같네요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머니들한테 아까 전에도 일정 조율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어머니 첫 주차에 복태 제시에 걸렸어요. 2주차에 수업 들어와야 돼요. 앞에 거 소화 안 된 채로 돌아오면은요, 아이는 그게 적금 붙듯이 계속 쌓여요. 4주, 5주차 가면은 국어 힘들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했던 남학생이요, 중3인데 그렇게 울었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왜냐면 그 학교는 기말고사만 봤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기말고사만 봤는데, 네, 기말고사만 본데 단원을 그냥 기말고사 1단원부터 4단원 선택 포함해서 책 한 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단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숙제 양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다가 엄마 국어 숙제를 해도 끝이 안 나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선생님이 감당 못할 양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그게 소화가 돼야지 2주차에 왔을 때 아이가 부담 없고 재밌게 수업해요. 과제 밀린 상태로 오잖아요. 어머니 똑같아요. 아이들 마음 불편해요. 수업 시간 집중 못해요. 선생님이 나한테 과제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집중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화하고서 가야 해요. 그래야지 2주차, 3주차 갔을 때 아이가 할만하네 하는데 계속 적금 붙듯이 우와 나중에 책 과목 이걸 어떻게 해요가 되면은 아이가 힘들어하고 어머니도 옆에서 지켜보기 힘드시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부모 상담을 이제 요청인데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첫 수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자, 우리 아이가 가서 집중은 잘했는지, 필기는 잘했는지, 정말 2시간 3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들 텐데 혹시 졸진 않았는지 궁금하시면은 네, 어머니들 먼저 상담 요청하셔도 됩니다. 네,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전화하시면은 대부분 어머니가 그 말씀하세요. 특히 남학생들 어머니.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괜찮대요. 그러면 어머니는 선생님이 말해주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말을 하나도 안 하니까 좀 모르겠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어머니, 네, 먼저 상담 요청하시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네, 가급적 최대한 빨리 연락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카카오톡에요. 플러스 친구에 가면 안보라 학원이 있습니다. 안보라 학원을 네 친구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마 지금 둘째나 셋째 어머니들 카톡에는 저희 학원이 이미 풀친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어머니들 같은 내신 수업 하시면서요. 풀친을 통해서 학생 상황을 공유해요. 자 어떤 상황을 공유하냐면은 자 지각했어요. 아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네요. 자, 이 아이 제시에 걸렸습니다. 자, 교재를 챙겨오지 않아서 오늘은 프린트물로 수업을 해요. 자, 어머니 과제를 미행해서 언제 오기로 했으니 이때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나가요, 어머니들. 자,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저 다니는 곳에 풀친 한 번 못 받은 것 같은데, 직보 풀친밖에. 그러면 그 아이는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 과제도 잘해오고 있고요. 보태도 제시에 안 걸리고요. 지각도 안 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험에 내신을 하는데 우리 학생 어머니가 1시간 동안에 풀친이 4개 나갔어요. 지각했어요. 교재와 필기구 안 가져왔어요. 복태는 제시네요, 어머니. 어머, 숙제도 안 해왔네요. 자, 어머니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시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보낼게요. 솔직히 어머니가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머니도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난 안보라고는 믿고 보냈어. 그래서 우리 아이 잘하고 있지 않았나요? 근데 4주차 5주차에 뜬금없이 선생님이 얘 이것도 안 됐어요. 얘 이것도 몰라요. 그럼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실제로 이제 내신을 했던 친구 중에 제가 이제 1학년 동안 내신을 했다가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 때 다른 학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오더니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다른 학원 갔는데 왜 다시 돌아왔어? 그랬더니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뭘 몰랐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소중함, 나의 소중함을 남학생이요. 그러더니 책을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책을 와서 보여줬는데 선생님이 5주 수업을 하는데 그때 내신이 5주였거든요. 5주 수업을 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숙제해온 걸 펼쳐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책을 봤는데 책이 하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복태를 보시는데 복태도 객관식이라서 자기가 웬만하면 공부 안 하고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망쳤죠. 그래서 아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니다, 안 보라도 가야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도 알아요, 어머니들. 자기가 힘들어도요. 성적이 나오고 자기가 힘들어도 성취감 100점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면요. 아이들은 움직여요. 그리고 국어가 재밌어지거든요. 왜? 중학교 국어는 아직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A를 받는 게 되게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 중에서는 겨우겨우 A를 받았어요. 그리고 100점 받은 아이한테 말하죠. 너나 나나 우리는 A라고. 그럼 100점 받은 친구 되게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어머니를 보시면 뭐 저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어머니 복대에 제시 걸리잖아요. 왜 아이들이 싫어하는지 알아요? 아이들 놀린대요. 또 제시 걸렸다고. 숙제 안 해오면 또 숙제 안 했냐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 이제 풀친을 통해서 지각, 또 이제 복대, 그다음에 제시, 과제 등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강사 혼자서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수업이 연달아 있으면 이런 것도 어머니한테 못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와의 협업을 통해서요. 어머니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 내가 조금 채워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어머니 어때요? 안보라 학원 내시는 물샐 틈이 없죠? 자, 그랬는데 자, 제가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인데도요. 아직도 저는 되게 떨리는 게요. 내신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신 만족도 전수조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만족하면 1번, 그 다음에 교체를 원하시면 2번, 그리고 그 결과가 저한테 와요. 엄청 떨려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못했구나 하는 반면에 또 어머니들께서 막 격려와 칭찬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께 1번만 누르신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좋으신 어머니들은 만만세도 막 쓰시고 정말 거기다가 장문의 편지를 쓰시기도 해요. 근데 또 이제 아까 교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쉬운 점이나 서운한 점 있으면 그 말 역시 이제 쓴소리 역시 저희가 이제 잘 담아 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안보라 학원의 이제 내신은요. 요런 진행까지 진행돼서 90% 이상의 만족도가 유지돼야지 수업이 진행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선생님이 교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 오래 근무하신 선생님들도 그거 볼 때마다 되게 긴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장과 이런 노력들이 이제 안보라 학원의 내신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첫 내신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아직은 미숙해요. 근데 그 반면에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수업하다 보면은 정말 제 속을 너무 많이 썩였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걔가 이쁠 때가 많아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이제 저는 내신 같이 진행 5주 동안 할 거고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제 힘들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재밌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보라 학원 내신의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 학원 저희 학원만 믿어주세요가 아니라요. 어머니들 강사 한 명의 아이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또한 데스크 선생님들까지 모두 함께 아이를 들여다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더 좋게 더 아이들한테 안정적이고 고득점을 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학원이라는 걸 어머니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중학교 1학년 내신에 대한 이제 전체 설명이고요. 이제 2부 어머니들께서 이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이제 내신 수업을 하실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와 잘 궁합이 맞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채워줘야겠다 또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얼굴 한번 좀 꼼꼼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